새벽 2시. 휴대폰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좁은 원룸방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사랑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 수많은 하트 이모티콘. 고 세수험생인 지우에게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간질거리는 설렘을 안겨주는 문자들이었다. 창밖으로 들리는 미약한 자동차 소음만이 세상이 아직 잠들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듯했다. 지우는 방금 전까지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남자친구 현우와 통화를 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손가락이 아직도 조금 저릿했다. 현우는 정말이지 애정 표현에 거침이 없었다. 목소리에는 꿀이 떨어지는 듯했고 사랑해, 보고 싶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말이 5분마다 한 번씩 튀어나왔다. 지우는 그런 현우의 표현이 처음에는 신선한 충격이자 숨막힐 듯한 고마움이었다. 삭막한 일상에 불꽃이 튀는 듯한 기쁨. 지우의 삶은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달랐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지우는 줄곧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가끔 주말에 엄마나 아빠와 번갈아 만나 전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특히 아빠는 지방에 계셨기 때문에 전화 통화가 중요했다. 그래서 지우에게는 혼자만의 시간과 가족과의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하지만 현우와의 통화는 그 경계를 자꾸만 침범했다. 현우는 지우가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마다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아쉬워했다. 지우야, 벌써 5분만 더, 딱 5분만 더 얘기하면 안 돼? 나 오늘 너 목소리 못 들으면 잠 못 잘 것 같단 말이야. 응. 현우야, 나 내일 아침 일찍 학원 가야 해. 그리고 나 오늘 엄마랑 전화하기로 했어. 미안. 아, 진짜. 그럼 엄마랑 전화하고 다시 전화해주면 안 돼? 딱 10분이라도. 아니, 5분만이라도. 1분도 괜찮아. 그냥 끊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현우의 목소리에는 늘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듯한 미묘한 불안감이 스며 있었다. 지우는 그 목소리 끝에 숨어있는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지우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내가 여기서 다니. 됐어. 나 이제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하면 현우가 얼마나 실망할까?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내가 벌써 질린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더군다나 현우가 과거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해 꽤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현우가 먼저 꺼낸 것이 아니라 현우와 같은 반 친구인 지우의 친구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었다. 현우, 걔 전 여자친구가 진짜 개차반이었대. 현우한테 엄청 의지하면서도 맨날 불안해하고 집착했다. 그러다 갑자기 잠수 타고 다른 남자랑 사귀었다고 통보했다. 그래서 현우가 한동안 완전 폐인처럼 지냈다. 친구의 말은 지우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내려앉았다. 지금 현우의 과도한 애정 표현과 끊기 힘들어하는 통화 습관은 어쩌면 그 상처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현우의 상처를 건드리면 안 돼. 나는 달라야 해. 나는 현우를 이해해줘야 해. 하지만 동시에 지우는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다. 고 세수험생으로서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시간표로 채워져 있었다. 학원 숙제, EBS 강의, 부족한 잠. 거기에 더해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엄마, 아빠와 하는 짧은 통화 시간마저 현우에게 양보할 수는 없었다. 그 시간들은 지우에게는 삶의 끈과 같았다. 지우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머리를 싸매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현우를 상처 주지 않고 동시에 지우 자신의 경계선을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독서실에 도착했다. 어젯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독서실 책상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 휴대폰으로 향했다. 현우가 아침 인사를 보냈을까? 역시나 현우에게서 톡이 와 있었다. 헤이 얼굴 현우, 지우야, 잘 잤어? 오늘은 꿈에서 지우 만나서 너무 좋았어. 밥 꼭 챙겨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내. 반짝반짝 하트. 따뜻하고 밝은 메시지였다. 지우는 짧게 답장했다. 소녀 지우금, 현우도 잘 잤어? 나도 힘낼게. 현우도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해. 지우는 일부러 이모티콘은 하나만 사용했고 사랑한다는 말 대신 화이팅으로 끝맺었다. 현우가 그녀의 마음을 읽고 전화를 조금 덜 요구해주기를 바라는 소심한 신호였다. 오전 내내 지우는 수학 문제집을 풀다가 한숨을 쉬었다. 현우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현우가 상처받을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였다.
솔직함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 하지만 현우는 상처가 많잖아. 점심시간, 지우는 잠시 독서실을 벗어나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을 샀다. 문득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다. 전화가 너무 길어서 힘들다는 말을 차라리 통화 중에 부드럽게 꺼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화만 걸면 현우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것만 같았다. 결국 지우는 다시 톡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소녀 지욱 현우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헤이 얼굴 현우금, 무슨 일이야? 지우야,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목소리 들으면서 얘기하자. 내가 지금 잠깐 학원 쉬는 시간이야. 바로 전화할게. 현우의 반응은 늘 예상대로였다. 모든 문제를 전화로 해결하려는 경향. 지우는 재빨리 현우의 전화를 차단하고 문자를 보냈다. 소녀 지욱 아니, 현우야. 지금은 전화하지 마. 그냥 문자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중요한 얘기라서. 몇 초 후, 전화가 차단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다. 현우가 바로 전화를 걸었었나 보다.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문자를 보냈다. 소녀 지욱 현우야, 나 너 정말 좋아해. 너도 알지? 내가 나한테 애정 표현 많이 해주고 나한테 집중해주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지우는 잠시 멈췄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현우의 상처받은 표정을 상상하며 가장 조심스러운 단어를 골랐다. 소녀 지욱 하지만 현우야, 나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필요해. 나도 알잖아. 나 고3이고 혼자 살아서 엄마 아빠랑 통화하는 시간도 정말 소중해. 내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지키고 싶어. 소녀 지욱,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앞으로 통화는 하루에 한 번, 길어도 30분 정도만 하면 안 될까? 현우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너랑 잠깐 통화하는 그 30분이 내가 나한테 쏟아주는 애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일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내고 지우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현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 지우야. 내 상황 이해해라고 쿨하게 답할까? 아니면 나한테는 그 30분도 아쉬워라며 섭섭함을 드러낼까?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답장이 왔다. 헤이 얼굴 현우, 지우야. 현우의 답장은 단 2글자뿐이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소녀 지욱 현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매정하게 말했지? 헤이 얼굴 현우 반이. 매정한 건 아닌데? 나 조금 놀랐어. 너한테는 내가 그 정도로 부담스러웠구나. 부담스러웠구나라는 문장에 지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현우는 분명 상처받았을 것이다. 지우는 얼른 오해를 풀고 싶었다. 소녀 지욱 아니, 현우야. 부담스러운 거 절대 아니야. 너랑 통화하는 거 나도 좋아. 내 목소리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풀려. 그런데 현우야. 나는 너랑 오래 통화하면 할수록 너한테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돼. 그게 나한테는 스트레스야. 내가 현우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나를 좀 돌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헤이 얼굴 현우. 너한테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트레스였다니. 나는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내가 너를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만 너무 너한테 의지하고 매달렸나 봐. 미안해, 지우야. 내가 너무 앞서 나갔지? 헤이 얼굴 현우, 솔직히 말하면 나 조금 서운해. 하지만 지우, 내 마음도 이해해. 내가 고3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너무 내 욕심만 부렸어. 내가 힘들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내 시간을 뺏으려고 했어. 현우의 솔직한 고백에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다. 현우는 여전히 착하고 지우를 이해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소녀 지욱 현우야. 고마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나도 너한테 미안해. 혹시 우리 관계가 좀 식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줘. 나는 현우를 전보다 더 많이 좋아해. 헤이 얼굴 현우 반이. 그렇게 생각 안 해. 지우,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아. 그럼 우리 통화 시간은 지우, 내가 정한 대로 하루에 30분 정도로 하자. 그리고 내가 보고 싶거나 목소리 듣고 싶을 때 지우, 내가 먼저 전화해줘도 돼. 내가 너무 매달리지 않을게. 대신 문자는 자주자주 해줘야 한다. 소녀 지욱 응. 당연하지. 문자 현우가 질릴 만큼 해줄게. 고마워, 현우야. 내 마음 이해해줘서. 지우는 휴대폰을 꼭 껴안았다. 두려웠던 벽이 무너지고 오히려 현우와의 관계가 한층 더 단단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현우가 30분이라는 규칙을 받아들인 것은
현우가 지우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규칙을 현우가 정말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지우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현우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현우와 저녁 9시 30분에 통화하기로 약속했다. 지우가 미리 엄마와 7시부터 8시까지 통화를 하고 8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독서실 숙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7시 엄마와 통화했다. 우리 딸,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기침은 이제 안 하고?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요즘 영양제 잘 챙겨 먹어요. 엄마와의 통화는 늘 평온하고 지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지우는 최근 현우와의 관계에 대해 슬쩍 털어놓았다. 엄마, 저 남자친구 생겼다고 했잖아요. 어휴, 그래. 우리 지우 벌써 그렇게 됐지? 그래서 착한 애야? 공부 방해 안 하고? 네, 착해요. 되게 순수하고 저 많이 좋아해줘요. 근데 애정 표현이 좀 과해서요. 전화를 너무 오래 하려고 해서 제가 오늘 딱 30분만 하자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하하, 우리 딸, 대견하다. 이제 자기 목소리 낼 줄도 알고. 그래, 잘했어.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 시간이 제일 소중해.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할 줄 아는 게 진짜 성숙한 거야. 그 친구가 널 정말 좋아한다면 내 결정을 존중해 줄 거야. 엄마의 지지 한마디가 지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9시 30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우야, 드디어 목소리 듣는다. 보고 싶었어. 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달콤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현우야, 나도 보고 싶었어. 지우야, 오늘은 나한테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줘. 나는 오늘 수학학원에서 쌤한테 엄청 혼났잖아. 내가 나한테 현우 화이팅! 이라고 해줘서 겨우 버텼다. 너는? 현우는 먼저 지우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우는 현우의 그런 노력에 감동했다. 두 사람은 20분 동안 즐겁게 통화했다. 현우는 지우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예전처럼 계속 사랑해를 연발하기보다는 지우의 이야기에 맞춰 반응해 주었다. 맞아. 그 영어 선생님 진짜 재밌지? 나도 그 쌤 수업 좋아해. 헐, 지우 너도 그 드라마 봐. 우리 같이 보자. 다음에 그 드라마 얘기하자. 25분이 지났을 때 현우가 갑자기 시계를 보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혹시 시간? 지금 9시 55분인데 우리 5번집은 남았다. 지우는 현우의 그 한마디에 왈칵 감동했다. 현우는 정말 지우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응, 현우야. 우리 5번집은 남았네. 현우, 오늘 내가 내 얘기 많이 들어줘서 너무 좋았어.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지우 내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 종일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 5분 동안은 그냥 서로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될까? 그냥 너의 숨소리 듣고 싶어. 지우는 웃었다. 현우의 이런 순수한 애정이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그래, 현우야. 그래도 좋아. 5분이 지나고 정확히 10시 정각이 되었을 때 지우가 먼저 말했다. 현우야, 우리 이제 끊어야 할 것 같아. 응, 알았어. 지우야, 오늘 통화해줘서 고마워. 내가 내일 아침에 문자 보낼게. 오늘 밤도 예쁜 꿈 꿔. 사랑해. 응, 현우도 잘 자. 내일 봐.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완벽하게 만족스러웠다. 통화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 동안 현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온전한 그녀만의 시간이 주어졌다. 독서실 숙제를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일 엄마나 아빠에게 전화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는 시간. 현우와 통화하고 나서도 죄책감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며칠 동안 그들의 관계는 놀랍도록 평화로웠다. 현우는 약속대로 하루에 한 번, 길어도 30분을 넘기지 않았다. 가끔 지우가 늦게 끝나는 날에는 현우가 먼저 문자로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으니 내일 통화하자라고 배려해주기도 했다. 현우의 애정 표현은 이제 전화 통화 대신 문자로 옮겨왔다. 지우의 톡이 뜸할 때면 현우는 하트 이모티콘 10개와 함께 지우야, 내가 너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보낸다. 뿅뿅뿅 같은 귀여운 문자를 보냈다. 지우는 그런 현우의 변화가 고마웠고 그 노력에 보답하듯 현우에게 더 따뜻하게 답장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현우에게는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지우는 오랜만에 아빠와 영상 통화를 했다. 아빠는 사업 때문에 지방에 계셨지만 주말마다 꼭 지우와 영상 통화를 했다. 아빠와의 통화는 지우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식이었다. 아빠와 40분 정도 통화를 마쳤을 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현우는 지우에게 아침에 돈을 오후 3시에 전화해도 돼? 라고 물어봤었고 지우는 괜찮아라고 답했었다. 그런데 아빠와 통화하는 바람에 현우의 전화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현우에게서 부재중 전화 4통과 쉴 새 없이 도착한 카톡들이 쌓여 있었다. 헤이 얼굴 현우, 지우야. 전화 왜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헤이 얼굴 현우, 나 방금 4번 전화했어. 독서실이야? 전화할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해줘. 헤이 얼굴 현우, 혹시 아픈 거야? 지우야, 나 걱정돼. 헤이 얼굴 현우, 지우야, 나 조금 무서워. 나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 지우는 현우의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현우의 마지막 메시지에는 깊은 불안감이 느껴졌다. 지우는 곧바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미안해. 나 방금 아빠랑 영상 통화하느라 전화 못 받았어. 괜찮아. 나 아무 일 없어. 전화를 받자마자 현우는 안도와 섭섭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진짜 아빠랑 통화하고 있었어? 내가 전화 계속 안 받아서 너무 불안했잖아. 너 지난번에 아빠랑 통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알았는데 그래도 나한테 문자 한 통이라도 줄 수는 없었어? 현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현우의 상처가 이토록 깊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현우는 지우가 전화를 받지 않은 짧은 40분 동안 과거의 트라우마가 발동하여 자신이 버려진 것은 아닌지, 지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극도로 불안해했던 것이다. 현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빠랑 너무 오랜만에 얘기하는 거라 깜빡했어. 다음부터는 꼭 아빠나 엄마랑 통화하기 전에 미리 문자 보낼게. 현우야,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족이랑 통화할 거야. 이렇게. 정말 미안해. 나 현우 걱정시키는 거 정말 싫어. 지우는 현우를 다독였다. 미안해. 지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지? 나도 알아. 내가 너무 매달리고 집착하는 거? 근데 지우야, 내가 나한테 애정이 식은 건 아닌가? 갑자기 연락을 끊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전 여자친구 생각도 나고. 현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고백이 지우를 더욱 죄책감에 빠지게 했다. 현우야,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나는 현우 정말 좋아해. 우리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정하자. 만약 내가 정한 시간에 전화를 못 받으면 바로 문자로 나 지금 누구랑 통화 중이야 라고 알려줄게. 그러면 현우도 덜 불안할 수 있겠지? 응, 지우야.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도 노력할게. 내가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지켜줄게. 이 사건을 계기로 지우는 현우와의 관계에서 투명성과 대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현우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왜 연락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후로 지우는 현우에게 모든 것을 예고했다. 현우야, 나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독서실 숙제할 거야. 휴대폰 무음으로 돌릴게. 톡 답장 늦어도 이해해줘. 현우, 나 오늘 아빠랑 8시에 통화하기로 했어. 현우랑은 9시에 전화할게. 현우는 지우의 이런 노력에 크게 안도하는 듯 했다. 그는 지우의 스케줄을 알면 지우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고 비교적 평온하게 기다릴 수 있었다. 관계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는 현우의 눈치를 살피는 자신을 발견했다. 친구들과 잠시 수다를 떨다가도 다 현우에게 지금 내가 친구들과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하나 라고 생각했다. 혼자 조용히 영화를 보고 싶을 때도 영화를 보는 동안 현우에게서 톡이 오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현우는 지우의 경계를 존중해 주었지만 지우는 현우의 감정적 경계를 지켜주기 위해 자기 자신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공부가 너무 안 되어 잠시 기분 전환이 필요했다. 평소 좋아하던 팝송을 들으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있었다. 그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9시 30분인데 오늘 통화하기로 1시간보다 1시간이나 이른데? 지우는 의아했지만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을까 봐 전화를 받았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 지우야, 아무 일 없어.
그냥 내 목소리가 갑자기 너무 듣고 싶어서. 지금 혹시 바빠? 응. 아, 아니, 지금은 그냥 쉬고 있었어. 독서실 숙제하다가 잠깐. 아, 다행이야. 그럼 우리 그냥 지금 통화하면 안 될까? 내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져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그래도 내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 현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했고 지우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지우는 다 지금은 혼자 음악 듣고 싶었는데라는 말을 끝내 목구멍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현우의 그 간절함이 지우의 이기심으로 현우의 상처를 건드릴까 봐 두려웠다. 아니야, 현우야. 이기적이지 않아. 그래, 지금 통화하자. 결국 지우는 다시 현우와의 통화에 응했다. 그들의 통화는 결국 45분 동안 이어졌다. 지우가 먼저 현우야, 나 이제 다시 공부해야 해라고 말했을 때야 겨우 끊을 수 있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허탈감에 휩싸였다. 현우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다. 그는 그저 지우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통화를 계속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우는 자신이 현우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봐 두려워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희생했다는 생각에 서글펐다. 나는 현우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 내 마음이 상하고 있잖아. 지우는 벽에 걸린 캘린더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현우와 만난 지 이제 겨우 열흘. 앞으로의 시간이 지우에게는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졌다. 현우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과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것.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은 고3인 지우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숙제였다. 지우는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모장에 짧은 글을 적었다. 현우에게는 불안함이 있고 나에게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다. 나는 내 언어를 잃지 않으면서 현우의 언어를 이해해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관계는 나를 희생하여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지우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다시 한번 경계선에 대해 현우와 대화해야 한다. 이번에는 통화 시간이라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안감과 혼자만의 시간의 가치라는 근본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자가 아닌 얼굴을 보면서 말해야 할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의 진심이 현우에게 전달되어야 했다. 다음 날 일요일, 지우는 현우에게 점심시간에 잠깐 독서실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현우는 물론 기뻐하며 달려왔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현우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우야, 어제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했어. 내가 너무 민폐였지? 현우는 먼저 사과하며 지우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지우는 현우의 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현우야, 민폐 아니었어. 나도 너랑 얘기하는 거 좋았어. 하지만, 현우야, 우리가 어제 통화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 지우는 최대한 부드럽고 차분하게 말했다. 현우야, 내가 가끔 불안해하는 거 알아. 내가 전 여자친구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계속 애정을 확인하려고 하고 내가 연락 안 되면 걱정하는 것도 내가 이해해. 현우는 지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지우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현우야, 나는 내가 불안해할 때마다 내가 너를 더 반심시켜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껴. 내가 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다가 내 전화를 못 받거나 톡 답장이 늦으면 내가 또 불안해할까 봐 내내 신경이 쓰여.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현우야, 나는 너에게 너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하지만 내가 내 모든 시간을 너의 불안감을 달래는 데 쓰면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돼. 그러면 결국 나는 지치고 우리 관계도 오래 갈 수 없을 거야. 현우는 지우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우는 현우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현우야, 너는 나한테 사랑해라고 100번 말해주는 것보다 나를 온전히 믿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애정 표현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만나지 않고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나는 나만의 시간 속에서도 현우를 생각하고 있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지우야, 나는 그냥 내가 나한테 애정이 식은 줄 알았어. 내가 선을 긋는다고 느꼈어. 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현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지우는 현우의 깊은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우야, 그건 절대 아니야. 생각해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너 때문에 힘들지 않기를 바라지 않겠어?
내가 너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한다면 내가 나중에 얼마나 미안하고 괴롭겠어. 나는 우리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관계였으면 좋겠어. 나도 행복하고 현우도 행복한 관계. 현우, 내가 나를 믿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가장 큰 사랑의 증명이야. 현우는 고개를 들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내가 너의 사랑을 확인하려고만 했지. 정작 너의 행복은 생각하지 못했어. 내 말이 맞아. 내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우야, 나 노력할게. 내가 나한테 모든 것을 보고하지 않아도, 내가 전화를 못 받아도, 내가 너를 믿으려고 노력할게. 대신 가끔 내가 너무 힘들고 불안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 그때 내가 나를 잠깐만 안심시켜주면 나도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 지우는 현우의 솔직한 요청에 미소 지었다. 응, 현우야, 당연하지. 내가 힘들 때 나한테 말해주는 것도 나한테는 큰 믿음이야. 내가 언제든지 현우 옆에 있을게. 하지만 나는 현우가 나 때문에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현우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날 현우와 지우는 새로운 종류의 약속을 했다. 단순한 통화 시간의 제한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적 독립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 현우의 불안감이 엄습할 때 지우는 잠깐의 문자로 현우를 안심시켜주기로 했다. 그리고 현우는 지우의 혼자만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으려 노력하기로 했다. 지우는 현우와의 대화가 끝난 후 가슴속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꼈다. 어쩌면 현우는 이 관계에서 애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애정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상처 입은 소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우는 그런 현우에겐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필요 없이 너는 그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휴대폰을 켰다. 현우에게서 방금 온 문자가 있었다. 헤이 얼굴 현우, 지우야. 나 오늘 너한테 너무 고마워. 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서 우리 관계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지금부터 5시까지는 나도 학원 숙제할게. 우리 5번지시에 딱 한 번만 사랑해 문자 보내자. 지우야,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게 노력할게. 정말 사랑해. 지우는 현우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답장했다. 소녀 지우금, 현우야, 5시에 봐. 나도 현우 정말 많이 사랑해. 믿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잤다. 현우와의 관계는 이제 희생이 아닌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현우의 불안감과 지우의 경계선 지키기는 앞으로도 이들의 관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은 그들의 두 번째 단계, 서로의 불안을 관리하고 독립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갈등과.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현우와 지우가 카페에서 깊은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능 D-32 코앞에 다가온 고3의 일상은 여전히 숨가쁘게 흘러갔다. 지우의 독서실 스케줄은 더 빡빡해졌고 현우도 같은 반 친구로서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9시 30분 통화는 30분을 넘기지 않았고 현우의 문자 애정 표현은 여전히 풍부했지만 지우의 혼자 시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워졌다. 지우는 이 변화에 감사했다. 현우의 노력은 눈에 띄었다. 예를 들어 지우가 오늘은 피곤해서 통화 대신 문자로만 하자고 하면 현우는 달았어. 지우야, 푹 쉬어. 내일 내 에너지 충전된 목소리 기대할게. 하트 2개라고 답하며 물러섰다. 지우는 그런 현우를 보며 이제 진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안이 싹트고 있었다. 현우의 불안감이 정말 사라진 걸까? 아니면 지우의 경계 설정이 현우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을 뿐일까? 첫 번째 갈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학교 축제 준비 기간이었다. 고3이라 수업은 축소되었지만 반 친구들은 마지막 추억이라며 간단한 부스 운영을 계획했다. 지우는 친구들의 권유로 포스터 디자인을 맡았고 현우는 같은 반이라 자연스럽게 도와주기로 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독서실 대신 교실에서 포스터를 그리며 웃고 떠드는 시간. 지우에게는 오랜만에 가벼운 재미였다. 지우야, 여기 색깔 어때? 내가 좋아하는 파스텔 톤으로 할까? 현우가 붓을 들고 물었다. 그의 미소는 밝았고 지우를 향한 시선은 부드러웠다.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현우야,
너 그림 진짜 잘 그리네. 나 완전 부럽다. 친구들도 둘을 보며 장난스럽게 놀렸다. 와, 현우 지우 커플 완전 그림 같아. 사진 찍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통화 약속 시간인 9시 30분이 다가오자 지우는 슬쩍 시계를 봤다. 오늘은 축제 준비로 늦을 수 있으니 현우에게 미리 통화 10시로 미루자고 문자를 보낸 상태였다. 현우는 이해해. 재미있게 해. 다고 쿨하게 답했다. 그날 저녁 지우가 독서실에 도착해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현우의 문자가 3개 쌓여 있었다. 헤이 얼굴 현우, 지우야. 축제 준비 재미있었어? 친구들하고 사진 찍었지? 나도 보고 싶었어. 헤이 얼굴 현우 봐. 그런데 오늘 내가 친구들하고 웃는 거 상상하니까 갑자기 나 혼자 있는 게 좀 외로워. 괜찮아. 그냥 내 착각이야. 헤이 얼굴 현우 10시 통화 때 내가 오늘 무슨 재미있는 일 있었는지 꼭 들려줘. 사랑해. 지우는 현우의 2번째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살짝 아렸다. 외로워라는 단어가 현우의 불안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지우는 애써 웃으며 답장했다. 소녀 지우 현우야. 오늘 진짜 웃겼어. 내일 사진 보여줄게. 너도 피곤할 텐데 푹 쉬어. 통화는 예정대로 10시에 시작됐다.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달콤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지우야. 오늘 친구들하고 나 없이도 잘 지냈어? 나한테 말 안 해도 돼. 그냥 궁금해서. 지우는 현우의 말투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물론 현우도 알잖아. 너 없어도 재미있었지만 너랑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지우는 현우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통화가 끝난 후 지우는 혼자서 생각에 잠겼다. 현우는 나의 독립적인 시간을 존중해주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현우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드는 건 아닐까? 내가 친구들과의 시간을 즐기는 게 현우에게는 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신호로 느껴지는 걸까? 이 작은 균열은 며칠 후 더 큰 파도로 번졌다. 수능 모의고사가 끝난 주말, 지우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 고3 친구들 4명이 모여 수능 스트레스를 풀며 수다를 떨었다. 야, 지우 너 현우랑 진짜 잘 어울려. 걔 완전 로맨틱하지? 친구 하나가 웃으며 물었다. 지우는 쑥스럽게 웃었다. 응, 그런데 가끔 피곤할 때도 있어. 애정 표현이 넘쳐서. 친구들은 깔깔 웃으며 그게 로맨스잖아. 우리도 그런 남친 원해 라고 장난쳤다. 모임은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지우는 현우에게 미리 보낼 친구들 모임으로 통화 늦어질 수 있어 라고 알렸다. 현우의 답장은 즐겨. 나도 친구들이랑 축구할게.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겼다. 지우는 안도했다. 현우도 독립적으로 지내는구나. 하지만 모임이 끝나 집에 돌아온 지우의 휴대폰은 폭발 직전이었다. 현우의 부재중 전화 7통, 문자 15개. 헤이 얼굴 현우, 지우야. 모임 어때? 재미있지? 헤이 얼굴 현우, 나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무릎 까졌어. 그런데 내 생각만 나. 빨리 통화하고 싶어. 헤이 얼굴 현우, 지우야. 왜 답장 안 해? 친구들하고 너무 바빠. 헤이 얼굴 현우, 혹시 나한테 말 안 한 무슨 일 있어? 내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불안해. 마지막 문자는 30분 전이었다. 헤이 얼굴 현우, 미안해. 지우야.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그냥 내가 나 없이도 행복해 보이니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사랑해. 빨리 연락해. 지우의 손이 떨렸다. 모임 내내 웃고 떠들었지만 현우의 불안은 지우의 즐거움을 삼켜버리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미안해.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핸드폰 소리 안 들었어. 무릎 괜찮아. 사진 보여줘. 현우의 목소리는 안도와 원망이 섞여 있었다. 지우야. 다행이야. 나 진짜 무서웠어. 내가 갑자기 사라진 기분이었어. 친구들 모임 재미있었어? 나 없이도. 내가 그렇게 웃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나한테는 좀 아파. 지우는 현우의 솔직함에 가슴이 저렸다. 현우야. 나 없이도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처럼 너 없이도 내가 행복한 게 우리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무릎 다친 거 걱정되네. 내일 병원 가자. 같이. 통화는 40분 넘게 이어졌다. 현우는 불안을 털어놓았고 지우는 안심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다. 이게 균형인가? 내가 독립하려 할수록 현우의 불안이 커지는 것 같아.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건은 지우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현우의 불안은 단순히 대정 확인이 아니라 버림받음의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현우는 초등학교 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사랑은 갑자기 사라진다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다. 지우의 친구에게 들은 그 전 여자친구 이야기도 사실 현우의 어린 시절 상처와 연결된 것이었다. 지우는 현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불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치유하는 방향으로.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현우를 학교 옥상으로 불렀다. 점심시간, 바람이 선선한 11월 날씨. 지우는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현우야, 어제 내 문자 보고 많이 생각했어. 내가 불안해하는 게 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알아. 내 과거 상처 때문일 거야. 나한테 털어놓아 줄래? 내가 나 없이도 괜찮아질 수 있게 나도 도와줄게. 현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야,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엄마는 나를 데리고 상경했는데 아빠는 지방에 남아서. 엄마는 새 남자친구 생기고 나한테 답바처럼 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결국 나도 엄마 집에서 쫓겨나듯이 할머니 댁으로 갔어. 그때부터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전 여자친구도 나한테 너는 너무 의지돼서 부담스러워라고 하면서 떠났어. 그래서 지우야, 내가 나 없이 웃을 때마다 나도 곧 버려질까 싶어. 지우는 현우를 끌어안았다. 현우야,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나도 부모님 이혼 후 할머니랑 살았고 이제 혼자야. 나한테도 혼자 있는 시간이 버림받음의 아픔을 달래는 방법이야. 우리 둘 다 상처가 비슷하네. 그런데 현우야, 우리가 서로를 버리지 않으려 애쓰다 보니 오히려 더 조여오는 것 같아. 현우는 지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내 자유를 막지 않으면서 내 불안을 어떻게 하지? 지우는 미소 지었다. 우리 불안 일기 해볼까? 매일 저녁 불안한 감정을 서로에게 문자로 공유하는 거. 하지만 강제는 아니야. 하고 싶을 때만. 그리고 그걸 읽고 나는 내 곁에 있어라고만 답하는 거. 그리고 매주 한 번 독립데이를 정하자. 그날은 서로 연락 안 하고 각자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 나중에 만나서 그날 무슨 생각했는지 공유하면 돼. 현우의 눈이 밝아졌다. 그거 좋네. 나도 혼자 책 읽거나 산책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우야, 너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안이 좀 가시는 기분이야. 그들의 불안 일기는 즉시 시작됐다. 첫째 날, 현우, 오늘 모의고사 점수 떨어져서 불안했어. 지우가 나 실망할까봐. 지우, 현우야, 점수는 변하지만 내 노력은 변하지 않아. 나는 내 곁에 있어. 지우의 일기, 친구 모임 후, 현우가 상처받았을까 걱정됐어. 현우, 내가 행복한 게 나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사랑해. 독립데이는 매주 토요일 오후로 정했다. 첫 번째 독립데이. 지우는 집에서 좋아하는 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돌려놓고 창밖 비를 보며 차 한 잔을 마셨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곧 자유로움이 밀려왔다. 이게 나야. 현우 없이도 나다운 나. 현우는 그날 산책을 했다고 나중에 말했다. 지우야, 처음엔 내 생각만 났어. 그런데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 보니까 지우도 지금 어딘가에서 행복할 텐데 싶더라.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해줬어. 하지만 두 번째 갈등은 독립데이에서 터졌다. 두 번째 토요일, 지우는 독립데이를 위해 엄마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극장에서 핸드폰을 꺼놓은 채 2시간을 웃고 울었다. 영화가 끝난 후 휴대폰을 켜보니 현우의 메시지가 10개. 헤이 얼굴 현우, 지우야. 독립데이 재미있게 보내. 헤이 얼굴 현우, 나 산책 끝나고 집 왔어. 내 생각나서. 아니, 약속 지킬게. 연락 안 할게. 그 후 1시간 침묵. 헤이 얼굴 현우, 미안해. 결국 참지 못했어. 내가 지금 뭐 할지 상상하니까 갑자기 무서워. 내가 나 없이 더 자유로워지면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봐. 지우는 극장 로비에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나 영화 봤어. 엄마랑. 진짜 좋았어. 그런데 내 메시지 보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현우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지우야, 미안. 독립데이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있으니까 과거 생각이 나. 엄마가 나 혼자 두고 떠난 그 기분이. 내가 영화 보며 웃을 때 나도 웃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현우야, 우리 불안이 서로를 올가매는 것 같아. 내 불안이 내 독립을 막고 내 독립 시도가 내 불안을 키워. 이게 건강한 사랑인가? 그날 밤
지우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현우가 또 불안해해요. 내가 자유로워지려 할수록 현우가 더 매달려요. 엄마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지우야,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거란다. 내가 현우를 구원자처럼 느껴서 희생하면 결국 둘 다 지쳐. 현우한테 내 불안을 나 혼자 안아줄 수 없어. 같이 전문가 도움 받자라고 말해봐. 상담소나 책으로라도. 지우는 엄마의 말에 공감했다. 다음 날, 지우는 현우를 다시 불렀다. 학교 도서관 구석, 조용한 공간. 현우야,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있지만 불안이 아직 너무 커. 나 혼자서 내 상처를 다 안아줄 수 없어. 우리 같이 노력하자. 학교 상담 선생님 만나보거나 불안관리 책 같이 읽어보자. 내가 강해지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사랑이야. 현우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지우야, 나 약한 놈인가 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부끄럽지만 고마워. 나도 변하고 싶어. 상담 가자. 너랑 같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학교 상담실을 예약했다. 상담사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불안은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성장의 기회예요. 현우 군, 지우의 독립을 위협이 아니라 지지로 보세요. 지우 양, 현우의 불안을 부담이 아니라 공유로 느껴보세요. 상담 후, 현우의 변화가 시작됐다. 그는 혼자 명상 앱을 사용하며 불안을 기록했고, 지우에게 오늘 불안 왔지만 10분 호흡으로 넘겼어라고 공유했다. 지우도 현우의 불안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현우야, 불안 올 때 언제든 말해. 하지만 나도 내 시간 지킬게. 세 번째 갈등은 수능 직전, 예상 밖의 스트레스에서 왔다. 지우의 모의고사 성적이 급락했다. 영어 점수가 20점 떨어진 탓에 지우는 며칠 동안 울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다. 현우는 지우를 위로하려 애썼다. 지우야, 같이 공부하자.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지우는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했다. 현우는 이해하려 했지만 지우의 차가운 톤에 불안이 폭발했다. 회의 얼굴 현우, 지우야, 왜 나한테도 말 안 해? 내가 내 불안을 못 안아주는 거야? 지우는 답답함에 터져버렸다. 현우야, 나 지금 내 불안으로 버거워. 내 불안까지 신경 쓰면 미쳐. 나도 사람이라고. 현우는 충격받아 울었다. 미안. 지우야, 나 때문에 내가 더 힘든가 봐. 내가 떠날까? 지우는 후회로 가슴이 찢어졌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상담 일지를 썼다. 현우의 불안이 내 불안을 유발해. 우리 둘 다 불안을 관리해야 해. 서로의 독립이 핵심이야. 그날 저녁, 지우는 현우를 찾아갔다. 현우의 집 앞,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현우야, 미안해. 나도 불안했어. 성적 떨어져서 수능 망칠까 봐. 그런데 그걸 내게 털어놓지 못한 게 내 불안을 키운 것 같아. 우리 서로의 불안을 공유하면서도 독립 유지하자. 내가 나 없이 강해지는 거 나도 내 곁에서 응원할게. 현우는 지우를 안았다. 지우야, 나도 미안. 내 불안을 무시했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수능 끝나면 진짜 데이트하자. 불안 없이. 수능 날이 다가왔다. 그들의 관계는 불안의 파도를 넘으며 더 깊어졌다. 지우는 현우의 불안을 안심시키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대신 너는 잘할 거야 라는 믿음을 주었다. 현우는 지우의 독립을 지켜보며 내가 강한 게 나를 강하게 해 라고 말했다. 수능이 끝난 후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웃었다. 현우야, 우리 이제 자유야. 지우가 말했다. 현우가 대답했다. 응, 지우야. 불안은 있었지만 내 덕에 독립할 수 있었어. 사랑해.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불안은 가끔 돌아오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맞서며 성장했다. 지우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날개를 펴주며 날아오르는 것. 부분 3. 자유의 대가와 성숙의 문턱. 수능이 끝난 그날, 지우와 현우는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를 마주쳤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수험생으로서의 긴장감이 풀린 순간 세상이 갑자기 넓어진 기분이었다. 현우야, 우리 이제 진짜 데이트하자.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현우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응, 지우야. 불안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 그들은 첫 데이트로 한강공원을 택했다. 수능 후 첫 주말, 친구들은 대부분 여행을 가거나 파티를 열었지만 지우와 현우는 조용한 산책을 선택했다. 자전거를 대여해 강변을 달리며 웃음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지우야, 수능 때 영어 문제 그거 나 망쳤어.
그런데 내가 화이팅 문자 보내준 덕에 버텼다. 현우가 헐떡이며 말했다. 지우는 자전거를 세우고 현우의 등을 토닥였다. 나도 수학 완전 포기했어. 그런데 현우 덕에 불안 안 느꼈어. 우리 같이 이겼잖아. 데이트는 오후 내내 이어졌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대학 지원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는 서울대 간호학과를 일지망으로, 현우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꿈꿨다. 같은 서울에 가면 좋을 텐데. 현우는? 지우가 물었다. 현우는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지우가 가는데 따라갈게? 아니, 우리 둘이랑 같이 가자.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불안은 지우도 느꼈다. 수능 후 자유가 찾아왔지만 이제는 미래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된 건 12월 중순이었다. 지우는 합격했다. 서울대 간호학과. 현우의 전화가 바로 왔다. 지우야, 축하해. 나도. 연세대 떨어졌어. 하지만 고려대 경영학과 갔어? 서울이야. 우리 가까워. 현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떨어진 대학에 대한 실망보다는 지우와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은 안도감이 컸다. 지우는 현우를 위로했다. 현우야, 고려대 최고잖아.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대학생 커플이네. 대학 생활이 시작되기 전 그들은 겨울 방학 동안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크리스마스 데이트, 새해 맞이 불꽃놀이. 현우의 애정 표현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덜 집착스러웠다. 지우야, 오늘도 사랑해. 하지만 내가 바쁘면 문자 늦어도 돼. 현우가 말했다. 지우는 그 변화에 감사했다. 불안 일기와 상담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지우도 현우의 독립을 응원하며 가끔 본을 나 혼자 카페 갔어. 현우 생각하면서 커피 마셨어라고 공유했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곧 드러났다. 3월, 대학 개강. 지우는 서울대 의대 캠퍼스에서 간호학 수업을 시작했다. 바쁜 스케줄 아침 8시 강의, 오후 실습, 저녁 도서관. 현우는 고려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클럽 활동에 열중했다. 처음 일주일은 신선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지우야, 오늘 신입생 환영회 어땠어? 남자애들 많았어? 현우의 문자에 장난기가 묻어났다. 지우는 웃으며 답했다. 많아. 그런데 현우만큼 멋진 애 없어. 너는? 문제는 두 번째 주부터 시작됐다. 지우의 실습 시간이 길어지면서 통화 약속이 자주 어그러졌다. 현우야, 오늘 실습 늦어. 통화 내일로 미루자. 지우의 문자에 현우는 달았어. 피곤할 텐데 푹 쉬어. 라고 답했지만 곧이어 불안의 조짐이 왔다. 회의 얼굴 현우. 지우야, 실습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친구들하고 밥 먹었지? 30분 후. 회의 얼굴 현우. 나 오늘 클럽 미팅 끝나고 혼자 밥 먹었어. 내가 바빠서 이해해. 그런데 갑자기 외로워. 지우는 강의실에서 몰래 답장했다. 현우야, 미안. 실습하다가 핸드폰 못 봤어. 나도 현우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런 답장이 현우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부족했다. 현우의 대학 생활은 지우의 것보다 여유로웠다. 클럽 활동과 친구 모임이 많았지만 지우의 부재가 그 빈 공간을 메우지 못했다. 첫 번째 큰 갈등은 지우의 동아리 입부로 터졌다. 지우는 간호학과 신입생으로서 봉사동아리에 가입했다. 주말에 지역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 현우에게 이번 주말 봉사가. 통화는 일요일 저녁에 하자고 알렸다. 현우의 답장은 평소처럼 밝았지만 주말이 다가올수록 메시지가 잦아졌다. 회의 얼굴 현우. 지우야, 봉사 준비 어때? 옷은 예쁘게 입고 가? 회의 얼굴 현우. 나 오늘 친구들하고 등산 갔어. 사진 찍었는데 내가 없으니까 재미 반감이야. 토요일 오후. 지우가 봉사 현장에서 환자분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현우의 전화가 5통 왔다. 지우는 휴식 시간에 확인하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회의 얼굴 현우. 지우야, 왜 전화 안 받아? 봉사 중이라서. 회의 얼굴 현우. 나 갑자기 불안해. 내가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대학 생활 즐기다 보니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회의 얼굴 현우. 미안. 지우야, 내가 또 예민한가 봐. 그런데 전 여자친구 생각도 나고 그녀도 대학 가서 나 버렸어. 지우는 봉사팀 선배에게 잠깐 나갔다 올게요 다고 말하고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미안해. 봉사 중이라 소리 죽이고 있었어. 환자분들 케어하느라 정신없었어.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 나 대학 갔다고 변한 거 아니야?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야, 나도 알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응원해.
그런데 내가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대학생 돼서 친구들 많아지면 나 같은 고등학교에는 잊히는 거 아닐까? 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현우야, 그건 내 트라우마가 말하는 거야. 나 대학 왔지만 현우는 내 인생의 일부야. 그런데 내가 매번 불안할 때마다 내가 반심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커져. 나도 피곤해.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지우는 봉사를 일찍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지우는 메모장에 적었다. 대학 생활은 자유지만 관계는 더 복잡해졌어. 현우의 불안이 내 독립을 가로막아. 이제는 장거리가 아니더라도 삶의 거리가 생겼어. 이 사건 후 그들은 다시 상담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는 대학 상담센터를 이용했다. 상담사는 대학은 개인 성장을 위한 시간입니다. 관계도 그 일부예요. 현우 군, 지우의 새로운 경험을 비협이 아닌 공유로 보세요. 지우 양, 현우의 불안을 무시하지 말고 경계와 지지를 균형 있게. 현우는 상담 후 노력했다. 지우야, 나 이제 내 봉사 이야기 듣고 싶어. 사진 보여줘. 나도 다음에 같이 가볼까? 지우는 현우의 변화에 기뻐했다. 하지만 지우 자신도 변화를 겪고 있었다. 간호학 수업에서 만난 동기들, 특히 남자 선배 하나와의 친분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민준 선배는 지우의 실습 파트너로 따뜻하고 배려 깊었다. 지우 씨, 피곤할 텐데 커피 사줄게. 민준의 말에 지우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현우는 지우의 인스타그램에서 그 사진을 봤다. 지우와 민준이 병원 앞에서 웃는 셀카. 현우의 불안이 폭발했다. 회의 얼굴 현우, 지우야. 그 선배 누구야? 실습 파트너. 사진 보니까 친해 보이네. 소녀 지우금, 민준 선배. 실습 도와주셔서 고마워서 찍었어. 왜? 회의 얼굴 현우 가니. 그냥 내가 그 선배랑 웃는 거 보니까 나 질투나. 나보다 더 잘 맞을까봐. 지우는 답답했다. 현우야, 질투는 이해해. 그런데 매번 이런 거로 불안하면 나도 숨 막혀. 민준 선배는 그냥 선배야. 현우는 내 남자친구. 현우는 사과했지만 그날 밤 울며 지우에게 전화했다. 지우야, 나 미안. 그런데 대학 생활하다 보니 내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야. 나도 클럽에 예쁜 애들 많아. 그런데 내 생각만 나서 안 봐. 너는? 지우는 현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현우야, 나도 그래. 그런데 우리 이제 19살이야. 대학은 새로운 만남의 장소잖아. 질투는 자연스럽지만 그걸로 관계를 흔들면 안 돼. 나 현우 믿어. 현우도 나 믿어줘. 이 질투의 폭풍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우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현우가 선배 사진 보고 질투해. 나도 피곤해.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연애지. 그런데 지우야, 너도 현우한테 솔직히 말해. 내가 민준 선배 좋아하는지 아닌지. 지우는 민준 선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좋은 선배일 뿐이었다. 하지만 현우의 질투가 지우에게 내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현우와의 대화를 제안했다. 주말, 고려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현우야, 우리 대학생 됐잖아. 이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해. 내가 질투하는 거 이해해. 나도 내 클럽 여자애들 생각하면 불편해. 그런데 그걸로 싸우면 우리 관계가 왜 소중한지 잊어버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야, 나도 알아. 상담 선생님 말씀처럼 내 새로운 만남을 축하해야 해. 그런데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 전 여자친구도 대학 가서 다른 사람 만났어. 지우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현우야, 우리는 그때랑 달라. 우리는 불안을 공유하고 독립을 배우고 있잖아. 질투 올 때, 그건 내 트라우마야라고 스스로 말해봐. 그리고 나한테 오늘도 사랑해라고만 해. 나도 똑같이 할게. 그들은 질투 규칙을 만들었다. 질투가 들면 먼저 돼 감정 공유할게 라고 시작하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기. 그리고 매주 대학 이야기 공유 시간을 가졌다. 지우가 오늘 민준 선배가 실습 팁 알려줬어 라고 하면 현우는 좋네. 나도 클럽에서 배운 거 알려줄게 라고 응답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두 번째 갈등이 왔다. 지우는 동아리 MT 회원 수련회로 제주도에 갔다. 3박 4일. 현우에게 댐티가 연락 잘 할게 다고 알렸다. 현우는 즐겨. 사진 보내줘 다고 했지만 MT 첫째 날부터 불안이 시작됐다. 회의 얼굴 현우, 지우야. 제주 도착했어? 바다 예쁘지? 밤 10시. 회의 얼굴 현우, 댐티 재미있어? 남자애들 많아서 피곤할 텐데. 새벽 1시.
회의 얼굴 현우. 지우야, 왜 답장 안 해? 다들 술 마시고 있나? 나 불안해. 사진 좀 보내줘. 지우는 램티 캠프파이어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화가 났다. 왜 항상 이렇게? 나 자유롭게 즐기려 할 때마다. 지우는 짧게 답했다. 현우야, 지금 캠프파이어 중이야. 내일 아침에 자세히 말할게. 불안하지 마. 하지만 현우의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다. 새벽 3신 회의 얼굴. 현우, 미안. 나 또 그랬어. 내가 다른 사람과 웃고 있을까 봐. 사랑해. 지우는 램티 둘째 날 선배들과 바다에서 수영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민준 선배간 지우씨, 남친 걱정돼? 라고 물었다. 지우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네, 불안이 좀 심해요. 제가 자유로워지면 더 매달려요. 민준은 조언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일 수 있어. 내 경계를 지켜. MT가 끝난 후 지우는 현우를 만나기로 했다. 서울로 돌아온 지우의 얼굴은 피곤했다. 카페에서 지우가 말했다. 현우야, MT 재미있었어. 그런데 내 메시지 보니까 나 화났어. 왜 항상 내 자유를 침범해? 나 제주 갔다는데 왜 새벽에 연락해? 현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지우야, 미안. 나 대학 와서도 내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 MT에서 남자애들하고 상상만 해도 미치겠어.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야, 그게 문제야. 너 없이 못 산다는 건 사랑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자유롭게 해줘야 해. 나 MT 가서 새로운 친구 사귀고 경험 쌓았어. 그게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만들어. 현우도 그래야 해. 현우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그럼 우리 헤어져야 해. 내가 나 때문에 불편한가 봐. 지우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아니, 헤어지지 마. 하지만 변해야 해. 우리 이제 1학년이야. 성숙해지자. 상담 더 자주 가거나 너 혼자 취미 찾아봐. 나도 내 불안을 안심시키는 데만 살지 않을게. 이 대화는 전환점이 됐다. 현우는 혼자 심리학 책을 읽기 시작했다. 불안 장애에 대한 책. 그리고 지우에게 나 요즘 명상 앱으로 10분씩 해. 불안 올 때 호흡으로 넘겨라고 공유했다. 지우는 현우의 노력을 인정하며 더 많은 공간을 주었다. 가을 학기. 그들의 관계는 안정됐다. 지우는 민준 선배와의 친분을 자연스럽게 유지했고 현우는 클럽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독립을 키웠다. 10월. 그들은 한 주년 기념 데이트를 했다. 한강에서 피크닉. 현우야, 우리 많이 컸어. 불안 없이 여기 앉아있네. 지우가 말했다. 현우가 웃었다. 응, 지우야, 내 덕에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하지만 성숙의 문턱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겨울, 지우의 인턴십 기회가 생겼다. 미국 병원 단기 인턴. 2개월. 현우에게 알리자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우야, 미국 2개월이나? 나 어떻게 해? 지우는 현우를 안심시켰다. 현우야, 이건 내 꿈이야. 간호사 되려면 경험 쌓아야 해. 너도 응원해줘. 비행기 타기 전까지 매일 통화하고 가서도 영상 통화할게. 현우는 울었다. 알았어. 지우야, 나 노력할게. 내가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런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지우의 미국행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하는 최종 관문이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현우가 말했다. 지우야, 가서 많이 배우고 와. 나도 여기서 강해질게. 사랑해. 지우는 비행기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성숙인가? 서로를 놓아주고 기다리는 거. 미국에서 지우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매일 현우와 영상 통화하며 공유했다. 오늘 병원에서 영어로 환자 케어했어. 현우,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해. 현우는 지우의 부재 동안 혼자 여행을 갔다. 제주도. 지우야, 내가 MT 갔던 곳 왔어. 혼자 와보니까 자유로워. 내 덕이야. 현우의 변화는 지우를 감동시켰다. 2개월 후, 지우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더 성숙해진 얼굴. 지우야, 환영해. 나 기다린 시간 아깝지 않았어.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들의 관계는 이제 희생이 아닌 상호 성장의 여정이었다. 불안은 가끔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들은 함께 빛을 찾아갔다. 지우는 깨달았다. 사랑은 자유의 대가를 치르며 성숙의 문턱을 넘는 것. 현우와 함께라면 그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부분 4. 영원함의 약속과 새로운 시작. 지우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2026년 봄, 서울의 벚꽃이 만발한 거리를 걷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지우의 인턴십 경험은 그녀를 더 자신감 있게 만들었다. 병원에서의 실전 경험, 영어로 소통한 환자 케어, 새로운 문화 속에서 느껴진 자유. 현우야, 미국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나 정말 컸어. 내가 없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현우는 지우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그게 나한테도 소중한 거야? 내가 강해지는 걸 보는 게 내 사랑의 증거지. 대학 2학년으로 접어든 그들의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지우는 간호학 전공에 더 몰입하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현우는 경영학 클럽에서 리더가 되어 팀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불안일기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이제는 감사일기로 바뀌었다. 매일 저녁 서로에게 본을 내가 해준 일들 공유하는 시간. 지우야, 오늘 내가 보내준 화이팅 문자 덕에 프레젠테이션 잘 끝냈어. 현우의 메시지에 지우는 현우야, 내가 클럽 후배들 챙겨주는 거 들으니 뿌듯해 라고 답했다. 하지만 성숙은 언제나 새로운 시련을 동반했다. 여름, 현우의 가족 문제가 터졌다. 현우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입원했다. 지방에 사는 아버지와의 이혼 후 현우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했지만 이번 일로 모든 게 무너졌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현우의 목소리는 지우에게 전화로 떨려왔다. 지우야, 엄마가 위암 초기래. 수술해야 한대.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지금 이런 일이? 지우는 즉시 기차를 타고 현우의 고향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도에서 현우를 안아주며 말했다. 현우야, 나 여기 있어. 같이 이겨내자. 내가 불안할 때마다 내가 옆에 있을게. 현우는 지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지우야, 나 엄마한테 제대로 못한 게 많아. 이혼 후에 나 혼자 서울 올라와서 연락도 뜸했어. 이제 후회돼. 지우는 현우와 함께 어머니의 수술을 지켰다. 간호학 지식을 활용해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현우의 손을 잡아주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현우의 마음속 불안은 더 깊어졌다. 지우야, 가족이란 게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느꼈어. 나도 언젠가 너한테 상처 줄까 봐 무서워. 지우는 현우의 눈을 보며 말했다. 현우야, 가족도 완벽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처럼. 그런데 사랑은 그 상처를 안아주는 거야. 내가 나한테 준 그 모든 배려. 그게 내 가족 사랑이야. 이 사건은 현우를 변화시켰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매주 영상통화를 시작했다. 지우는 현우의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현우야, 솔직하게 말해. 엄마, 미안해. 이제 더 잘할게라고. 현우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어머니는 퇴원 후, 현우야, 내 여자친구 지우 덕분이야. 착한 애구나 라고 웃으며 말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고였다. 이게 사랑의 힘인가? 서로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는 거? 가을이 깊어지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갔다. 대학 3학년, 지우는 졸업 논문을 준비하며 바빴다. 현우는 인턴십으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다. 데이트는 줄었지만 그 빈 공간을 메우는 건 편지였다. 현우가 지우의 기숙사로 보내는 손편지. 지우야, 오늘 회사에서 피곤했지만 내 얼굴 생각하니 버틸 수 있었어. 내가 내 빛이야. 지우는 현우의 회사로 답장을 보냈다. 현우야, 논문 쓰다 지칠 때 내 편지 읽으니 힘이 나.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현우가 지우를 한강으로 불렀다. 눈이 소복이 쌓인 강변. 현우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지우야, 우리 만난 지 3년이 됐어. 불안과 갈등 속에서도 내가 날 키워줬어. 나 이제 내 곁에서 평생 지킬게. 나랑 결혼해줄래?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우야, 응. 나도 현우랑 평생 함께할게. 청혼의 기쁨은 주변을 밝혔지만 현실은 곧 도전으로 다가왔다. 지우의 부모님은 결혼에 반대했다. 지우야, 아직 어리잖아. 대학도 안 끝났어. 현우애는 착하지만 가족 상황이 불안정하잖아. 엄마의 말에 지우는 단호했다. 엄마, 나도 알아요. 그런데 현우는 제 인생의 일부예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아빠도 지방에서 전화로 지우야, 내가 행복하다면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 현우의 어머니는 오히려 환영했다. 지우야, 내가 현우를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 집안 사정 알면서도. 지우는 웃었다. 어머니, 현우가 소중하니까요. 졸업 후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2028년 여름, 지우는 간호사로 병원에 취직했다. 현우는 경영 컨설턴트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신혼생활은 원룸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작은 다툼이 있었다. 지우의 야간 근무로 늦는 날, 현우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우야, 오늘도 늦어? 환자 중에 남자분들 많아서 피곤할 텐데. 지우는 피곤한 몸으로 안아주었다. 현우야, 그건 내 일이야. 내가 기다려주는 게 고마워. 우리 이제 부부잖아. 믿음으로 이겨내자. 시간이 흘러 2030년, 그들은 첫 아이를 가졌다. 딸, 이름은 하린. 하린의 탄생은 현우의 불안을 완전히 씻어버렸다. 지우야, 우리 딸 봐. 내 눈빛 그대로야. 내가 아빠로서 잘할게. 지우는 현우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현우야, 이미 잘하고 있어. 우리 가족 완벽해. 2035년 하린이 유치원에 간 나이. 지우는 병원 과장으로 승진했다. 현우는 회사 임원이 됐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동반자였다. 주말마다 가족 여행, 불안 일기는 가족 일기로 변했다. 오늘 하린이 처음 자전거 탔어. 현우 덕분이야. 지우의 글에 현우가 지우야, 내가 엄마로서 빛나. 사랑해 라고 답했다. 어느 가을 저녁, 한강 벤치에 앉아 그들은 과거를 회상했다. 현우야, 우리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아. 그때 내 불안, 내 경계, 다 이겨냈네. 현우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지우야.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였어.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삶의 파도는 계속 쳤지만 이제 그들은 손잡고 헤쳐나갔다. 지우는 생각했다. 사랑은 약속이야. 불안 속에서 피어난 영원한 꽃. 2040년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 하린이가 이제 5살이 되었다. 지우는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승진한 지 2년. 현우는 컨설팅 회사의 부사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가족의 일상을 부드럽게 깨웠다. 지우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현우를 불렀다. 현우야, 오늘 하린이 유치원 등원할 때 내가 데려다줘. 나 실습 스케줄이 빡빡해. 현우는 하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알았어. 지우야, 우리 공주님, 아빠랑 같이 가자. 하린이는 현우의 목을 끌어안고 깔깔 웃었다. 아빠, 오늘도 엄마 사랑해. 현우는 지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는 엄마를 영원히 사랑해.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지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3 때의 그 설렘, 불안과 갈등으로 얼룩진 청춘. 이제는 먼 추억이 되었다. 오후, 지우는 병원 휴게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환자 한 명이 가족과 함께 웃으며 퇴원하는 장면이 스치고 지나갔다. 나도 이렇게 됐네. 현우 덕분에 그녀는 메모장을 꺼내 옛날 불안 일기를 펼쳤다. 페이지마다 그들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현우야, 내 불안이 내 경계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녁, 현우가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하린이는 이미 잠든 후였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였다. 지우야,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했어. 내가 조언해준 덕이야. 현우가 말했다. 지우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현우야, 나도 오늘 수술 성공 케이스 있었어. 환자 가족이 울면서 고마워하더라. 우리처럼. 침묵이 흘렀다. 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우야, 우리 만난 지 15년이 됐어. 그때 내가 경계선이라고 말했을 때 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우리 사랑의 시작이었지?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맞아. 내 불안이 내 자유를 시험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자유롭게 했어. 희생이 아니라 성장으로. 현우는 지우를 안아주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영원히. 창밖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다. 하린이의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가족이라는 원으로 완성되었다. 불안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만 남았다. 지우는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야. 서로의 상처를 안고 함께 날아오르는 거. 2045년 하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 지우와 현우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강 벤치에 앉아 손을 맞잡았다. 현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손자 손녀를 위해. 현우가 웃었다. 응, 지우야, 영원히.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영원한 여정, 불꽃처럼 타오르며 이어졌다.